장군님의 제안이니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일찍 일어나 마치 세븐스 씨에게 검수를 전수하러 온 거예요. 연경사부!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사부라고 불린 게 처음이라 적응이 안 돼서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검술 연마는 몸과 마음, 지혜와 힘을 단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마치 세븐스 씨에게 운기 검술을 전수한 후 연무의식에서 최소 한 번은 이기게 만들겠다고 회엄 장군님과 약속했어요. 최선을 다해 가르쳐드릴 생각이지만 제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난 뱉은 말은 지킨다고! 배우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자! 좋아요. 이런 열정이 중요하죠. 연경, 마치 세븐스를 잘 부탁할게. 너무 격식 차리지 않아도 돼. 다낭! 평소에 하는 썰렁개그보다 어째 진심이 더 차가운 것 같아. 그나저나 온리는? 제가 사진궁 뒤편 화원에서 외진 곳을 찾아뒀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할까 해요. 첫 수업부터 제자와 함께 지각하다니. 나부의 규칙은 뭐가 이렇게 헐렁해? 아휴, 정말 실망스러워. 온리사부! 이미 와 있었구나. 오래 기다렸지. 혼자 몰래 가르치려던 속셈은 아니겠지? 진짜 비겁해. 하! 똑똑히 보여드리죠. 이게 바로 나부 사람이 제자를 가르칠 때 행하는 예절. 아무리 제자라도 직접 데려온다고요. 전 주최 측으로서 마치 세븐스 씨가 연무장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나부 검술의 정수를 전수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당신도 나부 검법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겠죠. 저리 비켜! 주명선주의 검객이 얼마나 제자를 아끼는지 지켜보기나 하라고! 마치 세븐스, 이쪽으로 와. 이건 널 위해 역으로 준비한 사부의 선물이니 유용하게 써줘. 이건 선주 의상? 너무 예쁘다! 검술 연마에는 신법과 보법이 중요한데 이 옷은 몸에 딱 맞게 재단되어 움직이기 편할 거야. 한참 고민하고 고른 액세서리도 특별히 몇 개 달았어. 온리사부가 최고야! 봤지? 네가 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난 중형검술의 요지를 가르쳐서 마치 세븐스가 내 검으로 연무장에서 우승하게 할 거야. 저도 나름 준비한 게 있죠. 어? 연경사부도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마치 세븐스 씨가 검술을 배우려면 우선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탓에 장인에게 맞춤 제작을 부탁할 순 없었죠. 그래서 예쁘면서도 초심자에게 적당한 무기를 골랐답니다. 마치 세븐스 씨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고마워, 연경사부. 이건 예상 못했죠?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야. 역시 제자가 되길 잘했어. 근데 왠지 일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 어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역시 내가 정성껏 고른 옷은 우리 같은 미소녀 검객한텐 찰떡이라니까. 잡담은 그쯤하고 어서 수업이나 시작하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데려온 운기 교관이에요. 첫 수업은 그와 몇 수 겨뤄보는 걸로 하죠. 뭐? 첫 수업부터 실전 훈련이라니.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궁수를 연습한 적이 있다며? 무술의 기본은 있다는 뜻이니 첫 수업에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겠어. 자, 가서 편한 대로 검을 휘둘러 공격해봐. 어떤 신체적 습관이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도 어디서부터 뭘 가르쳐야 할지 감이 오거든. 준비되셨다면 저와 한 수 겨루시죠. 네.
탄수화물을 줄이자! 받아라! 첫 수업부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마치 세븐스 씨는 날쌔고 허리가 유연해 나부 검수를 배우기에 적합한 인재예요. 하지만 검을 바르게 잡았을 땐 정확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잡았을 땐 힘이 부족해. 검을 휘두르는 동작도 너무 어설프고. 걱정 마. 이건 대부분 초심자의 문제이니 주명 검법만 익히면 전부 해결될 거야. 좋아요. 마치 세븐스 씨, 다음 수업에는 보법부터 힘쓰는 배우도록 법부터 배우자. 하죠. 대체 검술이 뭔지 알긴 하는 거야?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쌍검의 핵심은 적을 민첩하게 상대하고 아군을 지원하는 건데 보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전장에선 장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점도 봐야 해. 쌍검의 단점은 힘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양팔에 힘이 없는데 민첩한 보법이 무슨 소용이야? 검술이 무슨 춤도 아니고. 하지만 숙련된 검객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한다는 이치를 알고 있어요. 우선 장점부터 살린 후 단점을 보완하는 게 올바른 학습법이죠. 역시 넌 공상이론파구나. 공상이요? 그럼 검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아가씨는 공상사교파인가요? 에이, 첫 수업부터 사부들끼리 싸우면 어떡해. 그만두래. 보법이든 힘쓰는 법이든 결국 언젠간 배우게 될 텐데 어느 걸 먼저 배우든 똑같잖아. 달라요! 마치 세븐스 씨, 제 말 들으세요! 히메코 웰트 아저씨, 폼폼에게 우리는 나부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은 잘 되고 있나요? 요즘 전 우연한 기회로 두 운기 검객의 제자가 되어 검수를 연마하고 있어요. 한 명은 전에 만났던 연경이에요. 다른 한 명은 주명 회염 장군의 손녀딸 운리고요. 둘 다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검술 연마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니까요. 원래 회색 머리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지 뭐예요. 그래서 다낭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했더니 연경사부가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며칠하는 짧은 시간 만에 검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두 사부들은 나더러 보기 드문 검술 인재라며 각자의 방식으로 절 가르치기 바빴어요. 두 사부의 세심한 가르침 덕분에 이제 제 검술은 나름 봐줄 만한 정도가 됐죠. 열차에 돌아가면 한 수 보여줄게요. 분명 날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답장 기다릴게요. 마치 세븐스가.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마치 세븐스 씨의 성검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네요. 연무의식에서 상대와 겨뤄도 뒤지지 않을 정도예요. 설마 내가 연무장에서 두 사부를 꺾을 수 있으려나? 그럴 리가. 연마할 시간이 이렇게나 짧은데 그게 가능하겠어? 마치 세븐스 씨는 소질이 있으시니 수십 년 정도 더 노력한다면 운니 아가씨를 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래? 수십 년 후면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지. 마치 세븐스가 몇 주 만에 검술을 그럴듯하게 연마해서 정말 놀랐어. 할아버지가 내게 검법을 가르쳐 주실 때 왜 그렇게 흐뭇하게 웃으셨는지 알게 된 것 같달까? 정말 기뻐서 웃으신 거여야 할 텐데 말이죠. 저리 안 가? 이게 다 두 사부들이 잘 가르쳐준 덕분이야.
쌍검을 어느 정도 다루게 되셨으니 더 발전하고 싶다면 다른 선주 검기에 도전해 손맛을 익히는 것도 좋을 거예요. 어디 보자. 선주 검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강해? 단검? 중검? 아니면 비검? 제일 강한 검이란 건 없어. 더 강한 검객만 있을 뿐이지. 연경은 여러 비검을 다루는 걸 좋아하지만 난 검 한 자루만 다뤄. 그런데도 단정사에서 저 녀석이 빽빽거릴 정도로 혼내줬잖아. 첫째, 전 빽빽거린 적 없어요. 둘째, 아가씨는 애초에 제 상대가 아니에요. 셋째, 누가 누구를 빽빽거리게 만드는지 지금 당장 겨뤄볼래요? 좋지! 내가 이긴다면 순순히 연무의식 연무장에서 물러나는 게 어때? 왜 또 싸우고 그래? 요즘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부와 주명장군의 뛰어난 제자들이 연무장에서 겨루려다 무슨 이유인지 돌연 합심해 제자를 가르친다더니 그 소문이 사실인가 보군요. 내일이면 연무의식이 시작되는데 무술연마는커녕 제자 가르치기에 푹 빠져 있는 건가요? 어떤 요청에서 온 핑크머리 여우 맞지? 이쪽은 요청 장군 휘하의 의사 초구 씨야. 알겠다. 요청에서 온 연무의식 참가자라서 몰래 염탐하러 온 거지? 그럴 리가요. 전 무예의 문외한이랍니다. 그저 장군님께서 맡긴 일을 처리하러 온 것일 뿐 여러분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전 이만 가겠습니다. 범술도 모른다면서 방금 왜 옆에서 웃은 건데? 전 그저 마치 세븐스 양에 뭘 배워야 하냐는 질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오게 된 거예요. 직업적 경험으로 볼 때 도끼칼, 채칼, 식칼, 조각칼은 다 같은 칼이지만 요리의 굽기, 볶기, 삶기, 튀기기처럼 단지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떤 걸 사용해야 할지는 재료 본연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죠. 여러분의 검법 전수에 비교하자면 제자의 천성이라는 재료는 제자의 천성에 맞는 적당한 요리법이 있어야 적은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죠. 작은 가지는 튀겨야 하고 적은 고추는 볶고 황석 소고기는 삶아야 하는 것처럼요. 재료, 다시 말해 제자의 천성을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리 이름을 듣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의사라면서 왜 요리 얘기를 하는 거야? 비유한 겁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제가 전수받은 의술의 또 다른 이름은 염집하거든요. 식이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요청 선주의 독특한 의술입니다. 그래서 요리에도 나름 일가견이 있죠. 그러니까 장군님이 요리사라는 거네? 의사입니다. 의술을 포기한 요리사는 장군의 좋은 막류라고 할 수 없죠. 됐습니다. 그냥 요리사라고 생각하세요. 그 눈빛을 보니 절 무하게 편견을 가진 나약한 문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저도 살인 기술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의술이란 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기술이잖아요. 어른이 애들 앞에서 잘난 척할 생각이나 하다니. 에휴. 제 손에 들린 약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이건 전지산입니다. 여교의 특이한 꽃 앞불로의 추출액을 농축해 만든 탕약이죠. 독약인가요? 독약인지 사람을 살리는 약인지는 의사 마음에 달려있죠. 개복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 방울만 사용하면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많거나 농도가 진할 경우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류가 응고되지 않아 오감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노환을 겪지 않는 장수종이라고 해도
그 손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검보다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도 전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검으로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오해했나 보네. 나약한 문인이 아니라 비겁한 문인이었어. 잠깐. 왜 갑자기 비난을 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더러 독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의학 상식을 알려준 것뿐이랍니다. 초구 선생님께서는 독약 얘기가 나오니 즐거워 보이시네요. 대체 떳떳한 건지 비겁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사람은 비겁하게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떳떳하게 누워 있다고 할 때 누워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에게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장미 생사의 순간 모든 생각은 덧없는 일이 되고 말죠.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면 모든 가치는 새롭게 정의되죠. 떳떳하든 비겁하든 그런 건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됩니다. 초구 선생님이 저와 운니 아가씨를 얕보신 것 같네요. 저희는 어리지만 전장에 나서봤어요. 이거 실례했군요. 그렇다면 연무의식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경기란 걸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는 거죠? 연무의식의 방어자로 선택받았을 때 전 장군님께 운기군의 본부는 전쟁에 나가 적을 죽이는 것인데 왜 연무장에서 관객의 즐거움을 위해 검을 휘둘러야 하냐고 여쭤봤었죠. 그러자 장군님께선 전장에선 검을 휘두르고 연무장에선 검을 내보여라. 검집에서 검을 뽑아들면 100자루의 검을 모을 수 있다. 라고 답하셨어요. 연무의식은 무덕을 보여주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의식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검수를 선보이는 건 검뿐만 아니라 운기의 무덕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죠. 심오한 말이군요. 제 식견이 짧았습니다. 그나저나 나부에 온 지 좀 되었는데 아직 연무의식이 열리는 장소에 가볼 기회가 없었네요. 당신이 조곤조곤 얘기하는 걸 들으니 점점 궁금해지네요. 혹시 거길 구경시켜 주실 수는 없을까요? 경기 함선을 구경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운니 아가씨와 마치 세븐스 씨도 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구경시켜드릴게요. 경기 함선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제법 많군. 초구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별일 아닙니다. 보이세요? 저기 보이는 비행선이 이번 연무의식의 대련 장소, 경기함선이에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저 경기함선은 나부의 퇴역함선을 개조해 만들어졌어요. 연무의식이 열리기 전까진 누구도 탑승할 수 없죠. 하지만 내일 종소리와 함께 축포가 터지면 전 선주 나부의 운기군을 대표해 연무장에 올라 수많은 용사에게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장군님 곁에서 검술과 병법을 배웠어요. 매일 검을 10,000번씩 휘두르고 찌르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죠.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건 알아요. 전 그들이 가진 장난감이나 자유를 부러워한 적도, 검술 연습이 지루하고 괴롭다고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 전장에 나가 적을 죽이거나 무시무시한 흉물과 싸울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죠. 전 하루하루 저 자신이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세상에 그보다 즐거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검을 받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 일격으로 완벽했던 제 자신감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그 검이 다가오는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게 초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생사의 순간 모든 생각은 덧없는 일이 된다 겠죠. 그날 이후 저는 그 흩어진 조각을 주워 행복했던 저 자신을 다시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날의 마음을 되찾을 수는 없었어요. 전 때때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난 왜 검을 휘두르는 걸까? 또 실패를 겪을 운명이라면 난 왜 검술을 계속하는 걸까? 승리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장군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운기의 공훈을 남기기 위해서? 장군님께선 검술과 달리 검을 휘두르는 이유는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런데 초고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답을 얻게 됐어요. 전 운기군의 일원이자 장군님의 제자로서 많은 걸 짊어지고 더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할 운명이에요. 하지만 검을 휘두를 때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전력을 다해 눈앞의 장애물을 공격하고 용감하게 달려나가는 저 자신이 좋아요. 전 바로 그런 저 자신을 위해 검을 휘둘러 온 거죠. 연경군은 정말 애어른같이 말을 하는군요. 대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나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검술을 연마한 사람이라면 제 느낌을 자연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부의 아이로 사는 건 참 힘들겠군요. 운리 양은 할 말 없으신가요? 어느 선주든 간에 소녀의 나이를 묻는 건 실례라고. 나이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당신도 연경군처럼 꿈이 있냐는 거죠. 요리사가 아니라 진행자 같네. 명심하라고요. 전 의사예요. 난 연경처럼 꿈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방어전에 도전하는 건 할아버지가 연무의식의 상품으로 준비한 보검을 손에 넣겠다고 할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이지. 머릿속에 온통 검 생각뿐이군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아버지는 주명선주의 장인이야. 다만 그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가 만든 마검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 난 어릴 때부터 무기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그들에게 검을 쥐어주는 건 무고한 이들에게 잔인한 일이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손에서 무기를 빼앗고 싶은 생각에 온몸이 근질거려. 그런데 이번 연무의식의 방어자가 너잖아? 보검이 못 믿어온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출전하려는 거지. 못 믿어온 사람이라뇨! 말 다 했습니까? 주명의 아이로 사는 것도 참 힘들겠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검술을 하는 것보단 이유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 평생 수많은 운기분을 치료해왔어요. 그중엔 여러분처럼 뛰어난 전사가 정말 많았죠. 왜 갑자기 말을 멈추세요, 초구 선생님? 옛 친구들과 옛일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의사의 전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혈기가 왕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상태인 것 같군요. 이번 경기가 무척 흥미진진하겠어요. 자, 회성왕도 둘러봤고 경기 함선도 구경했으니 이제 작별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가시게요? 아직 저한테 꿈이 뭐냐고 안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열심히 연습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마치 세븐스 양. 전 여러분과 달리 일에 얽매인 어른이거든요. 장군님께서 제게 맡긴 일은 절대 저절로 해결되지 않죠. 참, 연경군. 평소 회상왕처럼 자동으로 운영되는 구역들도 이곳처럼 사람이 붐비나요? 사실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님이라 가능했던 일이죠. 알겠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둘 다 내일 연무장에서 원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내 꿈이 뭔지 한참 고민했는데 묻지도 않고 가버렸잖아. 경기 함선도 봤으니 이제 돌아가서 훈련이나 계속할까? 오늘은 쉬는 게 어떨까요? 왜? 혼자 숨어서 검술 연습이라도 하려고? 꿈 깨시지? 이제 와서 준비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이상하게 경기 함선을 보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을 비축하며 내일을 기다리려고요. 이제 회성항에서 나가는 길로 안내해드릴게요. 입 다물어 쳐가. 이곳 함선은 수함이 아니라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짐승의 탈을 쓰고 이번 작전에 합류해 대업을 이루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필요한 함선이 몇 척인지 알기나 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어. 시간을 좀 줘. 내일 축포가 터지고 사람들의 이목에 쏠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아르사스, 너 누구냐? 누구시죠? 임시 점검 중이다. 외부인이 여긴 어쩐 일이지? 게다가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말이야. 꼬마야, 회성항이 자동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다. 부모님께 그런 것도 못 배웠니? 아, 죄송해요. 지금 바로 동생들을 데리고 떠날게요. 누나, 얼른 가자. 이제 영수평원에 가서 놀래. 영수평원? 아, 알겠어. 누나가 데려가 줄게. 나한테 점검 결과 모든 게 정상이야. 이만 가자고. 연경, 조금 전 그 말 다시 해볼래? 어떤 말이요? 누나, 얼른 가자. 제발, 언제까지 눈치 없게 굴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 정말 수상하다고요. 그 정도는 바보다 할걸? 그냥 그 말을 또 듣고 싶었을 뿐이야. 그 핑크머리 여우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머뭇거렸다고. 다만 낯선 환경이다 보니 우리에게 암시를 남긴 거지. 네가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줄은 몰랐어. 그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말은 점검 중이라고 했지만 별뗏목 제조용 생산 라인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어 보이던데? 우릴 보자마자 점검이 끝났다면서 가버린 걸 보면 확실히 수상하긴 해. 웅기군, 천박사, 장인. 조합도 완벽했고 점검 이유도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이상한 언어가 흘러나왔죠. 다들 들으셨나요? 지금 몰래 뒤를 밟으면 저들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란 묘한 직감이 들어요. 들키지 않게 조심히 따라오세요. 아까 그 세 녀석을 죽였어야 해. 꼬마들이라 별로 자리 차지도 않을 텐데 말이야. 여긴 상자들이 널려 있으니 대충 던져두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괜히 소란 피우지 마, 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은 말도님의 계획에 방해만 될 뿐이니까.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 화물선을 점검해야지. 아직 준비할 게 많이 남았어. 아, 저 상자들을 챙기는 걸 잊지 말고. 무기든 보급이든 넉넉히 준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가지를 내어줘야 할지도 몰라. 저들 안에 밀수업자일까?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물품 상자들을 가져가려는 것 같네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상자에 숨어서 저들을 쫓아가도록 하죠. 너무 좁아. 숨 막혀. 조금만 버티세요.
상자는 우선 여기 둘까? 이제 배 문제를 점검할 차례야. 말도님께서 임무가 끝나면 형제들이 화물선을 타고 여길 떠날 거라고 하셨어. 걱정 마. 항행 계획표를 수정했으니까. 너희들 날 따라오도록. 이상하군. 어딜 가나 짐승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괜한 의심은 접어둬. 해성항의 배를 타고 선주를 떠날 생각인가 봐요. 말끝마다 계획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선주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죠? 아마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놈들이 사라졌잖아. 어서 따라가 보자. 저들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전부 제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장담하건대 저들은 절대 천박사, 공조사, 운기군 소속이 아니에요. 정말 수상하네요. 누군지는 몰라도 저들의 행동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기자. 증거가 있다면 발뺌은 못하겠지. 이걸 봐. 화물용 별뗏목이야. 이 정도면 최소한 형제 20명 정도는 태워보낼 수 있겠어. 다른 형제들에게 더 많이 준비하라고 연락해두지. 관문을 벗어나면 수함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말도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마치셨어. 우리의 오랜 혈통이 부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번 계획에 달려있지. 방금 수암이라고 했나요? 누구냐? 그 녀석들이군. 그러게 아까 처리하자고 했잖아. 멍청한 놈. 왜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사는? 증인을 남겨둘 수는 없으니 해치우자고. 아토사, 죽여주마, 짐승 녀석.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수면 아래는 무한의 신비야. 자, 싸워! 작별할 시간이야. 이럴 수가! 이 여우족들은 왜 모습이 변한 걸까요? 여우족이 아니라 원래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야. 이 녀석들은 보리인이 확실해. 내가 컴퍼니 함선에서 처치한 강도와 한패라고. 그렇다는 건 대체 무슨 눈속임을 한 거지? 좀 전에 우리가 미행할 때만 해도 평범한 선주 여우족과 똑같았는데. 이건 단순히 선주의 옷을 입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미는 위장술이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쓴 건진 몰라도 이 보리인들은 여우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어요. 게다가 이들에겐 공식적인 신분도 있었죠. 천박사, 공조사, 그리고 운기군? 이 가짜 운기군의 요패를 확인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로군? 순찰대 당직무관? 왜 그래? 몇 주 전 보리인 범죄자를 호송할 때 로군이라는 또 다른 당직무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위조된 공식 신분으로 당당하게 선주를 오갔다니, 이런 정말 큰일이네요. 설상가상으로 내가 열차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건 곧 더 많은 보리인이 선주에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들의 음모는 정보를 빼돌리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아닐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이 일을 시책부에 보고해야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네. 은하열차 손님들.
내 이름은 비소, 요청 선조의 장군이지. 내가 천격 장군에게 소개해주지. 푸른 옷을 입은 이분은 앞에 있는 이분은 음월군의 환생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최근 열차팀에 새로 합류한 멤버잖아. 두 사람의 유명세는 익히 들었어. 나부의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외에 요청 천박사도 두 사람에 관한 정보를 나름 수집했지. 줄곧 너희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경원 장군에게 들었겠지? 그래? 내가 아는 신책 장군답지 않은걸? 걱정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네. 경원 장군은 보고서를 제출해 불멸의 거목 재앙의 원흉이 소멸의 군단이며 장군들에게 소멸 재앙신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냈어. 지난 몇 년간 파멸의 졸개들은 수많은 세계를 파괴했지. 이에 연맹도 나름 대비했지만 그들이 풍요의 잔당과 연합할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예상보다 불멸의 거목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건 불행 중 다행이긴 해. 하나, 돌이켜보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도탄에 빠뜨리던 소멸의 군단 행태와 매우 달랐지. 신책 장군과 너희 무명객의 영웅담을 믿긴 하나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든. 이번 기회에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눠볼까 해. 먼저 말해두자면 질문이 내 견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러니 무례한 질문이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진 마. 걱정 마세요. 다만 저희는 아는 선에서만 답을 드릴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장군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죠. 말솜씨가 좋네. 마음에 들어. 천격 장군의 이야기에는 틀린 말이 없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경원 장군께서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했으니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처음에 은하열차는 지명 수배자인 스텔라론 헌터의 부름으로 이곳에 와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지. 하지만 은하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스텔라론 헌터의 악명이 높다는 건 익히 들었을 거야. 그런데 무명객은 왜 그들의 일방적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지? 혹시 친분이 있는 자가 있는 건가? 나부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스텔라론의 침식을 받은 세계가 많습니다. 열차가 전에 정차했던 야렐로 6도 그중 하나죠. 열차 입장에서 스텔라론은 은하 궤도를 가로막고 워프 위험을 더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스텔라론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무명객의 일이죠. 스텔라론이 일으킨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도 들어봤어. 열차는 각 세계를 연결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땅하지. 너덜너덜해진 은하를 개척이 꿰맨다. 일리 있는 말이야. 또 보고서에는 흑심을 품은 야광의 비전 수장 단우가 절멸대군과 결탁한 후 스텔라론을 이용해 불멸의 거목을 부활시켰다고 적혀 있었어. 근데 일개 연단사 책임자인 단우가 그 정도로 비상하다고? 외적과 결탁해 스텔라론을 가져왔다는 건 그렇다 치자. 고해와 불멸의 거목은 비디아다라족의 영지인데 어떻게 경비병들을 피해간 거지? 이건 저희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하러 온 것뿐이에요. 단호 씨가 꾸민 음모의 세부 사항을 무명객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법이네. 이게 바로 보통 사람이 보일 만한 반응이지. 이 질문은 넘어갈게. 보고서에는 음모의 주모자가 절멸대군 펜틸리아라고 적혀 있었어. 너희와 함께 다닐 때 그녀는 천박사의 어떤 사절 신분으로 나타났다가 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주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참 쉬운 일이야. 장군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절멸대군은 상황을 쥐락펴락하면서 상대를 자멸시키는 계략을 세우는 데 능숙해요. 비소 장군께서 나부의 내정을 의심하시는 것도 네 말대로라면 난 질문도 못하겠네. 질문이 내분을 일으킨다는 그 핑계는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펜틸리아만큼 유용하군. 좋아, 너희의 대답을 들어보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비소장군 생각은 어떤가? 보고서를 읽고 생겼던 의문점이 좀 풀렸나? 두 무명객은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제 직감상 큰 문제는 없는 듯해요. 하지만 조금 전 세 가지 질문은 두 무명객을 향한 질문인 동시에 경원 장군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첫째, 야광의 비전이 나부에서 계속 힘을 키우는 중에도 육광요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한 건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스텔라론 헌터의 말을 덥석 믿고 또 위기 해결이라는 중책을 외부인에게 맡겨 역병의 흔적을 건드리게 한 건 무책임이죠. 셋째, 불멸의 거목 재앙이 일어난 후 고집을 부리며 연무의식을 개최해 우주의 시선을 다시 나부에 쏠리도록 한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천격 장군, 이건 자네의 뜻인가 아니면 시왕의 뜻인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제 질문이 제 견해라고 할 순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야광의 비전 세력은 그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아주 오랫동안 계략을 꾸며왔네.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건 내 불찰이지. 스텔라론 헌터의 예언을 고지곳대로 믿은 건 아니야. 하지만 대응책을 꾸리는 동안 나부가 불멸의 거목 재앙에서 보전되었기에 엘리오의 미래 예언도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연무의식에 대해서는 내가 이 일이 화가 될 줄 정녕 몰랐겠나? 다만 위험은 곧 기회인 법. 나부라는 연못이 오랫동안 잔잔했으니 이제 물을 휘저 침전물을 섞이게 만들고 물을 정화할 때네. 신책 장군은 역시 교양이냐? 몇 마디 말로 꼭 선조성어 모음집을 읊는 듯한 느낌을 주다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연맹 내부에서는 각종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나부 내에서도 장군이 직무를 유기하고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는 걸 방치했다며 고발이 있었지. 그렇다면 비소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같은 장군으로서 이 위치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어. 그것들은 모기와 파리들이 내는 무의미한 소리일 뿐이야. 별바다 넘어 나부에서 벌어진 일은 신책 장군만이 그 위기와 배후에 담긴 의미를 가장 잘 알겠지. 마치 요청 선주가 최근에 겪었던 상황처럼 말이야. 그 말은 요청 선주도? 청국은 척후병의 보고에 따르면 보리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원래 뿔뿔이 흩어졌던 오합지졸들이 서로 싸우고 다시 하나로 뭉치며 더 큰 사냥 무리를 형성하고 있지. 그 배후에는 망구스라는 무언가가 그들을 이끌고 있다고 해. 무언가라니? 척후병의 정보대로라면 그건 보리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장생의 주인의 사자라고 칭하는 여자로 12개의 얼굴과 12쌍의 송곳니를 가지고 있으며 냉동만큼 잔혹하고 흐르는 모래처럼 변화무쌍하다고 해요. 보리인은 그 여자가 자신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죠. 펜틸리아군. 맞아. 이번에 온 게 나라서 다행이지. 만약 진명 장군이나 융도 장군이었다면 이렇게 우호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거야. 난 늘 직감을 믿으니 공명정대한 혁객들을 의심하진 않아. 하지만 지금 나부가 불신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을 확실히 하고 나서 연맹에 설명할 예정이야. 비소장군 생각은 어떤가? 경원 장군도 이미 알고 있잖아.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거라면 내가 대신할게. 불멸의 거목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선 시황사의 목소리가 필요해. 그러려면 억울하겠지만 이 두 무명객이 육패옥으로 가야 해. 가두는 게 아니라 시황사 신문부의 판관에게 업경대로 상세한 증언을 남겨달라고 부탁할 거야.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연맹 내 항의의 목소리를 막기 위함이지. 전 상관없어요. 내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너희를 유패옥에 가둘까봐 그러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려고 했다면 진작 가뒀을 테니까. 증언만 마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고 평소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될 거야. 그럼 천격 장군의 제안에 따르도록 하지. 그리고 내가 나부에 온 데에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 시황사가 날인한 증언이 연맹 고위층의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서라면 요청선조 여우족 내부의 목소리는 경원 장군이 들어야겠지. 천격 장군은 호래를 위해 온 건가? 그래, 나부 유패옥에 수감된 보리인 소부 호래를 요청선주로 데려가 감시할 생각이야. 최근 보리인의 동태가 그들이 어마어마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기 충분하니 반드시 한 발 먼저 대비해야 해. 호래는 여우족의 적이니 여우족이 감시하는 것도 합리적인 일이지. 비소장군이 나부의 처분을 믿어줬으니 나부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장군의 처분을 믿겠네. 회염 어르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날카로운 말이 오가는 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모양이군. 자네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고 난제를 해결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거네. 호래의 이송에 관해서는 향후 호송 작업을 위해 부하인 초구와 맥택을 보내 수감자의 구금 상황을 확인하지. 다른 궁금한 점이 없다면 바로 시작할까? 저는 경원 장군의 명에 따라 입구를 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신문부 판관께서도 두 분이 온 목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유패옥이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어. 다낭. 내 걱정은 마. 준비되셨다면 이제 옥문을 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패옥은 여러 동천에 위치해 있으며 고해는 그것들과 겹치는 한 곳일 뿐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뭘 보는 거야? 나부의 유패옥은 요청 선주와 완전히 다르네. 물 아래에 갇혀 있다니. 하늘 위든 물 아래든 도망치기란 식은 죽 먹기지. 이봐, 또 탈옥 습관이 도진 거야? 이제 그런 건 따져볼 것도 없어. 넌 이미 자유의 몸이잖아. 판관들에게 네 꿍꿍이 속을 들킨다면 수백 년간 갇히게 될지도 몰라. 그래봤자 며칠 후면 다시 날 볼 수 있을걸. 호래를 요청으로 다시 이송하는 일은 요청 여우족뿐만 아니라 장군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분, 전 시황사 구금부의 명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천격장군 비소님의 명에 따라 보리인 중범죄자 호레를 요청으로 이송하기 위해 온 초구 맥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 건 수감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이송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관님도 이미 내용은 전달받으셨겠죠? 면회 신청은 이미 승인됐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죄인 호레는 풍요의 흉물 보리인의 수장 겸 소부이자 여우족의 적이다. 2123번의 침략 전쟁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죄인은 수많은 살생을 잔인하게 저질렀기에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유폐옥 지하에 갇힌 채 영원히 사면 없는 무간검수를 받는 형을 내린다. 판관님, 판서에 적힌 내용을 읊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레는 우리 여우족의 숙적이죠. 그자가 저지른 폭행은 요청 부모들이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쓰는 소재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중범죄자 면회의 각 규칙은 면회자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요청의 사자로서 어릴 때부터 호레에 관한 전설을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그자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유폐옥 지하에 수감된 흉물의 정체를 아는 건 오직 시왕사 판관뿐이죠. 한때 나부검술의 1인자였던 경류가 호레를 잡아들인 후 수백 년간 유폐옥은 호레에게 단 한 끼의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자는 여전히 살아있죠. 이는 문서에 기록된 보리인의 생물학적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처벌부가 만든 무간검수는 본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흉물에게 고통의 업보를 내리는 형벌기구입니다. 무간검수의 형에 처했던 대다수의 보리인은 사흘을 못 버텼죠. 하지만 이 요괴는 다릅니다. 검에 찔려도 상처가 곧바로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형벌을 당하면서도 살아있죠. 그 사악한 짐승이 가진 괴이한 특징 때문에 이 모든 규칙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제가 실례했군요. 계속해주세요. 호레를 면회할 때의 금기사항은 인계해드렸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 반드시 이 단약을 드세요. 전 정체불명의 약은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최하층에 가서 면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먹자. 호레도 다른 보리인처럼 늑대독이라는 페로몬을 뿜어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수천 년 전 우리 종족은 오랫동안 보리인의 노예로 살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어. 여우족이 태생적으로 그들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 페로몬 때문이었지. 판관님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서 약을 준 거야. 알겠어. 네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일 줄 알았어. 약도 삼켰으니 이제 가보자고. 판관님,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군요. 어서 가죠. 도착했습니다. 판관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차의 손님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문부 판관 하나, 두 분께 인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싫으신 건가요? 물론 침이나 도끼, 채찍을 잘 다루는 판관을 신문인으로 불러드릴 수도 있답니다. 선택지는 다양하니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농담이에요. 판관은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당신은 절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인연이겠죠. 전에 이혼해서 요괴를 진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마치 세븐스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선주 나부에서 많은 인연을 맺은 모양이네. 당신이 저와 구면이긴 하지만
시황에 관한 일을 처리할 땐 사사로운 청에 얽매일 수는 없어요. 서기청으로 가서 증언을 남기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땐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제 명령에만 따라주세요. 여긴 현세의 평범한 사람들이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에요. 두 분 절 따라오세요. 그럼 길 안내를 부탁할게. 제가 장치를 가동한 후에 앞으로 가시면 돼요. 발밑을 꼭 조심하세요. 여길 지날 땐 발밑을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유폐호강 지형이 험난해서 자칫하면 깊은 곳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깊고 단단한 얼음에 갇히거나 불에 타 잿더미가 되겠죠. 두 분의 실력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당신도 참, 유폐호 곳곳은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디아다라의 용맹 장인을 초빙해 동천 술법의 기술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에요. 두 분이 육안으로 보신 건 유폐옥의 일부일 뿐이죠. 아마도 외관상 이 유폐옥의 수많은 건물들에는 비디아다라의 재식이 남아있어. 어쩌면 아주 오래전 비디아다라가 이곳을 짓는데 참여했을지도 몰라. 단지 유폐옥의 길은 시황사 인원들을 위한 통로이자 범죄자를 위해 만들어진 장애물이죠. 이곳에 수감된 대다수는 선조 율법을 어긴 그간 무도한 범죄자예요. 이 중에는 보리인, 후인음, 우이 같은 풍요의 흉물이 많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풍요의 백성들은 저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간혹 탈옥을 계획하기도 하죠. 그런 자들이 이곳을 벗어나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힘들어진다면 저희 시황사 사람들에게 이 정도 험난한 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머지않아 현세의 연무의식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어릴 때 언니와 연무의식에서 있던 대련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나요. 나부의 방어자였던 운기 관객은 용맹한 자태로 검을 아주 빠르게 휘둘렀어요. 이방의 도전자는 빨간 머리에 한쪽 팔이 철로 만들어졌는데도 번개처럼 날카로운 펀치를 날렸죠. 양쪽 모두 아주 오랫동안 결판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언니도 저도 명계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경기를 봐도 전처럼 들뜨지 않을 거예요. 연무의식을 앞둔 지금 별뜰목의 바다에 사람이 많던가요? 정말 좋네요. 하지만 전 공무가 바빠 경기를 관람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모습으로 가면 괜히 주변 사람만 놀랄 거예요. 그럼 이제 출발해요. 이 상자들 왠지 낯이 익은데? 얼마 전 소식을 전달받은 명관에게 컴퍼니 운송선이 보리인에게 습격당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악한 흉물들이 이곳에 대거 버려졌죠. 연무의식이 열리기 전에는 불순한 자들이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화물과 강도가 함께 감옥에 갇힌 건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에요. 듣자 하니 지식학회 사람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인가의 전당에 이 지혜로운 학자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기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금기된 연구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전 상자 속 기갑을 봤는데 생김새가 보리인과 정말 비슷했죠.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 이만 가도록 해요. 이상하네요. 내용물을 2차적으로 검사한 기억은 없어요. 조심해! 긴급 상황입니다. 빠른 지원 바랍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빠른 지원 바랍니다.
말도 안 돼요. 분명 명관들의 규정에 따라 상자 속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고 상자 밖에 봉인까지 더했는데 저 기갑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된 걸까요? 당시 공조사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어. 화물들은 통제를 잃은 듯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했지. 단정사 사람이 기갑을 검사했는데 내부에 특이한 구조가 있다고 했지. 이런 위험한 물건이 유폐옥에 나타난 유일한 목적은 바로 거복 때문이겠죠. 이 화물을 보낸 자는 선주의 엄격한 검사 절차가 그 위험성을 천박사와 웅기군 앞에 드러내길 바랐던 거지. 그러면 화물이 반드시 유폐옥으로 보내질 테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물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감옥 전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겠군요. 더 위험한 건 두 분 말고도 유폐옥 깊은 곳으로 들어간 방문객이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청 선주의 사자죠. 어쩌면 그들의 면회 대상이 이 늑대형 기갑들이 이곳으로 보내진 목적일지도 몰라요. 최하층에 갇힌 사악한 짐승이 빠져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부 선주의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 이 문 너머의 동천에 여우족의 적인 호레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요청의 사절은 100년마다 나부 선주에 와서 이 흉물의 수감 상황과 생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시황사는 호레가 평생 고통받도록 무간검수의 형을 내렸지만 전 요청의 사자들이 가장 보고 싶은 건 호레의 죽음이라는 걸 압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700년간 그들은 모두 실망한 채로 돌아갔죠. 저 녀석은 죽일 수 없는 사악한 짐승입니다. 맹독이 약으로 쓰여 무고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저자가 저지른 수많은 혈죄도 조금이나마 덜어질 텐데요. 네가 장군님을 치료할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오른? 이번에도 요청 사절은 실망한 채로 돌아가겠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다르지. 누구냐? 난 석연 사냥단의 일개 소소한 책문관이다. 편하게 말도라고 부르라고. 무관, 최하층의 침입자 발견! 속히 증언하라! 유폐옥 최하층에 있는 한 그 누구도 너희의 외침을 듣지 못할 거다. 우리를 위해 감옥을 열어줘서 고마워, 판관. 뒷일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어쩐지 익숙한 짐승 냄새가 줄곧 나더라니 내 착각이 아니었군. 맥택, 시작하자. 저 흉물들이 다가오게선 안 돼요! 문을 잘 지켜주세요! 절대 들여보내선 안 됩니다! 얼른 가. 정말 오래 기다렸어. 자유를 얻고 즐기는 자식생. 너의 피와 살이라니 정말 슬프구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공님.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지난 사냥 이후로 청구는 몇 번이나 돈 거지? 보람의 자식이여, 네 이름을 말해보거라. 위대하신 호레칸, 여우족의 적이자 중생들의 사냥꾼이시여, 전 서견 사냥단의 일개 소소한 책문관으로 한때 당신의 혈통 중 가장 보잘것없는 자손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제 이름은 말도라고 합니다. 지난번 당신께서 우리 종족을 이끌고 별바다의 사냥터를 질주한 게 벌써 70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여전히 전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우신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700년이 지났는데 도람의 자식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됐까지? 대답해라 말도. 왜 우리의 가장 비열한 노예이자 적인 여우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니? 전 당신을 끔찍한 감옥에서 해방시키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산자야의 계획대로 전 마법판을 먹고 짐승의 탈을 쓴 채 위장으로 그들의 위선에 대응했습니다. 탈옥할 계획이 있다면 더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전선에서 도망칠 수 있지? 형제들과 함께 이 감옥문을 봉쇄해 간수들을 가둬 죽일 생각입니다. 그럼 잠시나마 숨 돌릴 틈을 얻을 수 있죠. 저처럼 위장한 형제들이 탈옥을 위한 배를 마련해뒀으니 계획대로라면 4시간 안에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원래 계획 날짜는 내일이었지만 저들이 호렌님을 요청 선주로 이송한다길래 기회를 틈타 이렇게 구해드리러 온 것이죠. 용감하긴 하나 무모한 계획이로군. 어리석은 녀석. 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도망칠 기회는 여우족인 내 발톱을 피할 기회보다 훨씬 적을 거다. 호렌님을 구하기 위해선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절 여기로 보낸 장생의 주인의 천사는 당신의 귀한만이 불인의 오랜 분열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했죠. 이번 계획에 참여한 모든 형제들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이곳에서 탈옥시킬 수만 있다면 말이죠. 너같이 교활함으로 살아가는 약자가 어리석음에 가까운 용감한 계획을 세우다니. 너뿐만 아니라 모든 보람의 자식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럼 호렌님, 어서 가시죠. 출발하기 전 너희가 먹었다던 마법판을 하나 주거라. 짐승의 탈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호렌님의 위대한 신분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것! 자유를 잃은 위대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대. 이곳을 빠져나간 후에 적어도 그리 수상하지 않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네?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그 여우족 노예는 내게 바칠 양식인게? 아닙니다. 이자는 요청 선주의 사절입니다. 잠시 발톱을 걷어주십시오. 아직 인질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자를 데리고 출발하도록 하죠. 하나님, 각 구역의 무관들이 대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 적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희의 동료를 상당수 사살했어요. 게다가 그 강철 늑대들이 깜방을 부수는 바람에 범죄자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 요청은 했지만 아무래도 모든 통신이 끊긴 것 같아요. 전력을 비축하면서 낙오된 죄수와 거북자부터 제압해 시왕의 명을 받들어 탈옥하거나 거북한 자는 살상해도 상관없다. 15분 전 단음 열쇠 장치가 작동되었습니다. 서리님과 요청 사절이 유폐옥 최하층에 면회를 가셨는데 연락이 끊긴 걸 보니 범인의 목표가 그곳에 있는 듯합니다. 절대 그 사악한 짐승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직 전투가 가능한 간수 인원을 확인했으니 각 층에서 수색 작업을 펼치겠습니다. 어서 가봐. 그 거복자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오랫동안 계획해온 작전인 게 틀림없어. 맞아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늘 폭력과 살상을 즐기는 보레인이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런 행동은 그들답지 않아요. 지금은 다급한 상황이니 그런 걸 돌이켜볼 때가 아니겠죠. 두 분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해요.
유폐옥 최하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지? 서두르지 않으면 유폐옥 전체가 우리의 적이 될지 몰라. 상황이 상황이니 교묘한 방법을 써야겠네요. 절 따라오세요. 아무래도 좀 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 같아. 옥문과 감옥 동체는 연결이 끊겼지만 홀에는 도망쳤나 봐요. 요청의 사자랑 언니는요? 아직 살아있을까요? 주변을 찾아보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서리님이 여기 있어. 서리 씨는 용맹하게 싸우다 희생되었어. 유감이야. 하나. 유감이라뇨. 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셨군요. 저희 언니는 시왕의 은혜 덕분에 수백 년 전 이미 기계의 몸이 되었어요. 언니가 죽은 후 그 영혼이 인과의 전당 공문서 보관소로 돌아오는 건 언니에게 자주 있는 일이죠. 언니가 매번 손쉽게 교체되는 부품처럼 자신의 몸을 험하게 쓰는 걸 저도 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참, 사상자 중에 요청 사절이 있던가요? 한 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우족이고 다른 한 명은 망명객처럼 보이는 어두운 도포를 걸친 자예요. 아니, 보리인을 제외하면 이곳의 시신 중에 여우적으로 보이는 사망자는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거북자와 호래가 요청 사자를 데려간 모양이네요. 최악의 상황이군요. 인질이 있다면 간수들도 별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나부 선주와 요청 선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겠죠. 어떻게든 사절을 구하고 이곳에서 벗어나 외부의 소식을 전해야 해요. 희망이 남아있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 뭐라도 발견한 거야? 언니예요. 보아하니 언니의 영혼이 소임을 다하느라 아직 인과의 전당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네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니의 죽음이 오히려 저희에게 유리한 정보가 되었어요. 하나, 내가 돌아왔어. 잘 왔어, 언니. 이런 상황에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 웃어야 할까? 아니면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할까? 관두자. 난 언니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에 이미 적응했으니까.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 이 물건에는 내 모든 걸 담을 수 없어. 언니, 죽은 후에 뭘 봤어? 요청의 사자 중 한 명은 도망쳤고 다른 한 명은 위쪽으로 끌려갔다고요? 보리인 외에 다른 침입자도 있지만 보이지 않았어. 보이지 않는 침입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대체 얼마나 많은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지? 언니, 좀 도와줘. 거북자들이 유폐옥 안팎의 모든 연결을 차단한 지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곳을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니, 새는 언니뿐이야. 반드시 이 소식을 외부에 전해야 해. 알겠어. 너도 조심해. 어쨌든 넌 나랑 다르니까. 나부의 감옥은 관리가 정말 허술하군.
어차피 사실인데 한 번 더 말하는 게 어때서? 나부의 감옥은 관리가 정말 허술하군. 정체가 다른 최소 2무리의 거북자가 이곳에 들이닥쳤어. 바로 늑대 새끼들과 이런 마각에 몸 병사들이지. 몸을 숨기는 이 기술은 요청 천풍군 아래 비디아다라가 다루는 바람장막과 비슷하군. 짐작 가는 게 있나? 모르면 말고. 어쨌든 지금은 살수 기술에 대해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난 맥택이라고 해. 내 친구가 늑대 두목에게 끌려간 탓에 여길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후하하니 나부의 감옥이 정말 복잡하게 설계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맥택님, 저희가 당신 친구를 최대한 구해볼게요. 안 될걸. 게다가 지금은 그 녀석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친구가 호레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면서요? 친구를 버릴 생각인가요? 난 요청 장군의 호위이지 그 녀석의 호위가 아니야. 난 그 거대한 늑대가 싸우는 모습을 봤고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구하러 가는 건 제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 목숨을 이런 의미 없는 선택지에 낭비할 생각은 없어. 잘 들어. 저 탈옥수들의 뒤를 몰래 밟아온 나는 저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알고 있어. 저들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최대한 늦추기 위해 유폐옥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할 계획이야. 최악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저 거대한 늑대의 발톱 아래 무릎을 꿇고 유폐옥에 갇혀 죽는 거지. 그 누구도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저들이 도망쳤다는 것도 꽤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을 거야. 최상의 결말은 감옥 문을 봉쇄하고 적과 함께 감옥 깊이 갇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거대한 늑대가 여길 빠져나가게 될 수는 없어. 시간이 흘러 외부에서 뭔가를 눈치채면 지원군을 보내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의 생존 여부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아니지. 맥택 씨는 정말 위로의 소질이 있으시네요. 요청 사람은 평생 자신을 헌신할 만한 값진 일을 모색하지. 전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해요. 절 기다리는 동료들이 있거든요. 명계 사람인 저는 이미 한 번 죽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 최후의 순간이 아니니 포기하긴 일러. 세부는 시황사 소속이 아니니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유폐옥을 지키는 책임은 한간인 저에게 있죠. 누군가 호레가 도망치는 걸 막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닌 저여야만 해요. 감옥문에 도착하면 문을 봉인하는 걸 도와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전력을 다해 보리인과 싸울 테니 여러분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그럼 이제 올라가도록 해요. 아주 익숙한 기억이군. 젖고 씹어먹고 지저팔기던 기억이 돌아왔세. 전부 돌아왔세. 호렌님, 이제 자유가 머지않았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그 누구도 저희를 막을 수 없죠. 그럼 이 인질도 쓸모가 없겠군. 말도 죽여버리래. 녀석이 곧 떠나려 하고 있어. 전처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저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자식, 생각을 하란 말이야. 어쩌면 요청의 사절은 살아남기 위해 저희와 거래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으로 저희가 선주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안 그런가, 초구 씨?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너희는 대체 얼마나 비참해진 거니? 이제 짐승들과 흥정까지 하게 된 거니?
요청 사람은 절대 도람의 자식과 이런 거래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 짐승의 발을 묶어야 해. 비수 장군을 위해서든 요청을 위해서든. 제안을 받아들이죠. 저를 살려두면 분명 쓸모가 있을 겁니다. 제 신분, 선주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들, 그리고 수장의 부하들이 모르는 일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선한 짐승이여, 그 가련한 혀를 굴려 살아남기 위해 발악해 보거라. 어디 드러나 보자. 수장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당신을 쓰러뜨렸던 그 여자 경류가 최근 나부로 돌아왔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죠. 호련님, 저 노예가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 소식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당장 저 녀석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시죠. 닥쳐라 말도. 그리고 노예, 넌 앞으로 내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마. 내가 대답하라고 할 때만 대답하고 걸으라고 할 때만 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어버릴 테니 알아들었네? 호련님, 말도 잠시 머물다 가야겠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감옥을 나선 순간부터 두려워해야 할 쪽은 선조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재앙이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 자, 도람의 자식들이여, 날 따르라! 보고드립니다. 유폐옥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어떤 기계세로부터 전달받은 소식에 따르면 감옥에서 범죄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중범죄자 호레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요청 사자와 무명객은 어떻게 됐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 유폐옥과의 연락을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있습니다. 물러가게. 경원 장군, 회엄 장군, 예상대로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난 건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군요. 소멸의 군단은 선주의 손을 뻗어 이미 파멸의 씨앗을 심어뒀어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선주연맹은 파멸과 풍요의 흉물로 인한 더 큰 도전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라면 전 언제든지 상대해주겠습니다. 원수 특사의 신분으로 나부 웅기군을 지휘해 호레를 체포하겠어요. 결국 연못 아래에 있던 것이 튀어나오고 말았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물을 정화하겠습니다. 이곳의 과거는 재미나